과거에는 삶의 모습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며 생활 모습은 점차 변화해왔죠. 많은 이들이 큰 꿈을 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주거 형태, 교통, 환경, 교육. 도시는 매일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다채로운 기술이 접목되며 복잡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커튼 닫아줘. 커튼을 닫았습니다. 우와, 불 켤게. 우와, 불 켰다. 거대 도시로 성장한 서울. 그 안에는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담다. 스마트 시티로 함께 가보시죠. 스마트 시티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자율운행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고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 척척해주고 지금보다는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게 될 텐데요. 복잡한 도시를 살다 보면 주거나 환경, 교통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또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똑똑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1,000만 시민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 서울은 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또 그 안에서 스마트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의 스마트한 삶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국내 최고층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1초에 10m를 올라가는 첨단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478m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찔한데요. 야, 우리나라도 진짜 세계적인 국가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해외에서 많이들 방문하시는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죠. 한반도 중심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매력적인 도시 서울에는 다양한 시설이 집중돼 있고 인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습니다. 도시 인구 1,0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저희는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메가시티가 현재는 31개 정도인데 저희가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43개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 도시에서요. 당연히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공기질 악화와 각종 환경 오염 문제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정도인데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교통, 에너지, 생활복지, 경제, 안전 등의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50%가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시가 바뀌어서 단순히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면서 컨테이너이면서 도시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거기서 많은 뭔가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도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은 점차 사라지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났죠.
서울시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요즘 가정집은 어떨까요? 스마트홈 체험관을 한 부부가 찾았습니다. 각종 가전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짱구야. 안녕. 요새 스마트홈 하길래 좀 어떤 스마트홈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신기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짱구야, 채널 A 틀어줘. 음성 인식으로 채널을 바꾸네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참 TV를 볼 때 채널을 돌리고 그는 시대를 보다가 지금은 그 말로 해가지고 TV를 다양하게 이렇게 찾아서 보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고 이제 편리한 것 같다. 단순했던 가전기기에 IoT 기술이 더해지며 집안일은 더욱 수월해졌는데요. 커튼 닫아줘. 커튼을 닫았습니다. 모든 조명을 켤게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작을 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편리한 기구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몸도 마음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안을 들여다볼까요?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에는 자동 환풍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각종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한데요. 한 주민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주부. 스마트폰을 켜면 입주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엘리베이터는 집안에서 부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제 눌러놓으면은 자동으로 올라와서 밖에서 추운 날 엘리베이터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에너지량도 점검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온수, 난방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저번 달 사용했던 거랑 이번 달 지금까지 사용하는 양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신기하고 좋아요. 택배가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문자가 옵니다.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돼 있네요. 무인 택배를 사용하니까 분실 위험도 없고 며칠 동안 장기간 집을 비울 때도 택배를 이렇게 나중에 찾아가도 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차를 이용할 때도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주차, 출차를 합니다. 또 다른 집으로 가봤습니다. 스마트하게 살림과 육아를 한다는 주부 정선아 씨. 이렇게 개그다. 귀여워. 귀여워라.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터치만으로 전등을 켭니다. 우와, 불 켰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핸드폰만으로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설거지에 청소에 바쁜 일상인데요. 스마트홈 시스템이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고 해요. 전등을 켜고 끄는 것은 기본이고 보일러 온도 조절이 되고요. 집에서도 놀이터의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보일러도 미리 켜둡니다. 밖에서도 추운 날씨에 미리 난방을 켜놓고 따뜻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가스밸브도 바깥에서 잠글 수가 있어서 깜빡했을 때 너무 편리하게 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국내 최초로 전 세대 사이버 방화벽이 설치됐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편리함을 가져다 준 만큼 해킹의 우려도 커졌는데요. 이 집은 정말로 안전할까요? 한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침입보다는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 방화벽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그런 뒤 단지 내 다른 집에서 보안 전문가가 해킹을 시도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보안 시스템이 뚫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쉽게 접근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전산망에 접근이 되면 집안의 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거실 내부도 훤히 보입니다. 왜 그래? 불이 꺼졌어. 누군가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요. 더 위험한 것은 문도 열 수 있다는 것. 열리네요.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킹으로 문이 열린다고 하면 어떻게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끔찍하죠. 시험을 마치고 다시 사이버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같은 방법으로 해킹을 시도합니다. 침입이 되질 않습니다. 방화벽을 설치하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네트워크가 단지로 들어오는 위치에 방화벽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세대별로 방화벽을 설치해야 보안이 철저히 됩니다. 아파트 한 단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의 세대의 네트워크로, 즉 월패드라든지 이런 각각의 장치로의 침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그 사이버 방화벽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며 도시는 빽빽한 건물 숲을 잃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재 관련 사건 사고들. 우리 아파트 높이까지 올라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그 물적, 인적 피해 규모도 훨씬 큽니다. 서울의 한 대학 건물. 이곳에 위치한 기술개발 사무실에서는 재난 감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요새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한 이 고층에 대한 화재의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오다가 화재에 대한 피해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화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가상도시를 구현한 뒤 화재가 난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화재와 관련한 각종 정보도 제공합니다. 일상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를 우리가 가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상상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서비스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실제 사용할 시민들이 함께 사용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IT 기술이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도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동참을 안 하는 스마트 시티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강서구로 가봤습니다. 회의가 한창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지금 측정해가지고 한 거고요. 단지 내 한 집에서 열감지가 되면 벨이 울리고 화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센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 불이 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실제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모임인데요.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된 저희 프로타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이곳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할 주민들이 모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안전한 쪽은 좀 파란색, 네네. 좀 위험한 쪽은 붉은색 계열로 약간 구분해서 네네. 시뮬레이션 됐으면 좋겠네요. 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영어 정도는 같이 좀 저희가 외국어 버전도 네.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네네. 주민들이 살아갈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는 만큼 세세하게 살펴보고 고민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한 의견이 모아져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회차를 거듭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시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리빙 랩이 구축이 된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시민들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첨단이고 혁신적이어도 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면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기술을 사용할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지금까지는 관찰자에 그쳤던 시민의 자리가 리빙랩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공간이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사는 도시에서 안전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눈이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자를 단속하고 찾아내는데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통합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강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요. 저희 강서 통합관제센터는 1,800대가 넘는 CCTV 영상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가 관제 요원들이 판단될 시에는 여기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을 통해서 순찰차를 보내서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두면 영상을 확인해 자동으로 차량을 잡아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이상 행동을 하면 알려줍니다. 후만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 있는 카메라를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근처에 있는 CCTV들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나타났을 시에는 동서남북 어디에 도주를 했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제센터로 견학을 왔습니다. 올라가서 관제실 근처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근처에 CCTV들 다 있을 텐데 비상벨 한번 눌러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갑자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나가봤는데 비상벨도 눌러본 적은 있는데 나갔는데 눌러보고 싶은 친구 멀게만 느껴졌던 기기를 실제 보고 체험하며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도심 속 안전지킴이 CCTV와 관제실의 빈틈없는 운영 모습을 보니 더욱 안심이 됩니다. CCTV가 동네에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CCTV를 관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둑이 오면 경찰차를 불러주고 불나면 소방차를 불러주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니까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미세먼지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매연이 없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다는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는데요. 개인의 것이 아닌 공유 킥보드 리빙랩에 참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 이용하기 위해서 어플로 현재 킥보드 위치를 찾아서 킥보드 타러 온 거예요. 김세원 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전동 킥보드 충전소를 만들 예정인데요. 30여 명의 리빙랩 참가자가 일정 기간 이용을 해보고 킥보드를 공유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걷기엔 멀고 대중교통 타기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가 새 아이 아빠다 보니까 간식 살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근처 가까운 마트에 올 때는 킥보드 이용하는 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노는데 너무 지쳐갖고 이렇게 가끔씩 한번 이렇게 달려주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있는 지하철역까지 신속하게 움직일 때 가장 유용합니다.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잘 주차도 해둡니다. 일단 어플로 모든 기능들이 다 관리가 되고요. 사용 기록이라든지 현재 위치 이런 게 다 기록이 되고 쉽게 근처에 어디에 키보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아직 충전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단계인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위치를 분석해 이후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 강서구의 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동 킥보드 리빙랩이 열렸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60.8%가 자동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5개의 리빙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설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는 평지니까 좀 덜한데 강남에는 언덕이 많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가요, 처음에는. 밑들도 금방 달고. 지금 버전이 개발 버전으로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리빙랩은 기업이 4차 산업 신기술을 개발하면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를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그 환경에 좀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한데 환경에 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리빙랩이 스마트한 시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섬세한 의견이 더해져서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함께 가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IT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떠한 그 스마트시티의 표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IT 기술을 집적시키고 있고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리빙랩이라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교류, 교육, 그 다음에 소통 이거를 주제로 한 스마트시티. 이번에는 구로구의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 특별한 교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계와 별단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과 태양의 그 천체들을 전자칠판 속에 우주 공간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현실 내용이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찾는 정보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더 재밌어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열악했던 교육 환경은 사회가 발전하며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도 큰 변화를 가져왔었는데요. 스마트 교실은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미래 교실의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실험하는 환경이 갖춰진 건데요. 저희 모둠이 만든 길은 토성부터 천왕성까지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갑니다.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도 가능합니다. 달리면서 배운 내용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네요. 수업이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행성들을 줄이고 커지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수업은 책만 보고 종이를 넘기는 책만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도 사용하고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하니까 좀 더 쉽게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교실에 첨단 기술의 힘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수업이 됐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으로 가볼까요? 올해 초 개관한 서울식물원에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별 피어난 화사한 꽃들이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이곳에는 식물원 이상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축구장의 70배, 드넓은 면적에 푸른 자연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식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들하고 이렇게 좀 바람도 쐴 겸 새로운 곳을 좀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왔는데 너무 새롭고 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넓고 되게 식물들도 되게 다양해서 되게 좋아요. 나중에는 저 말고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어머니 데리고 오고 싶네요. 저도 숲길을 걸어봤는데요.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답답한 도심 속에 살다가 서울식물원에 나오니까 기분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 케이바 초다티라고 해서 남미 지역에 사는 나무인데요. 건조한 날 자기의 줄기 속에 물을 점점 저장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할수록 몸이 점점 더 뚱뚱해진대요. 예전에는 이런 식물들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물을 주고 보살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원 곳곳에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살펴볼까요? 이곳 식물원에는 각종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한 환경이 갖춰졌는데요. 각 주차장별 여유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주차 위치를 찾을 때는 초록색으로 빈자리를 알려줍니다. 외부 야외 광장에는 공기를 맑게 하는 색다른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물 안개는 스마트 포그입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연동돼 미세먼지가 높은 날 물을 뿌려주는데요. 주위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마곡광장에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 포구 설비입니다. 환경 센서가 가까운 녹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 나쁨이 상태가 되면 이 스마트 포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을 시켜줍니다. 마곡 도시개발 사업에 반영을 시킨 스마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넓은 식물원 안을 어떤 길을 따라 관람할지 스마트 맵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입장권은 무인 매표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했던 것은 옛말. QR코드를 찍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일단 입장할 때 QR코드 찍는다는 거에 인식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할 때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또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요. 천장에 설치된 기기가 들어가는 입장객 수를 파악합니다. 게이트마다 이런 피플 카운팅이라는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의 그 머릿수를 가지고 세고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고 있는지, 어느 공간에 몇 명이 있는지, 어느 공간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그 공간의 인원들은 이제 실적 관리자가 가서 다른 쪽 공간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편리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제공해줬습니다. 각 입구로 들어간 관람객 수를 파악한 후 한 공간에 사람이 몰려 있으면 다른 공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직원이 안내합니다. 주말에는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들어와 붐비는 때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단체 관람객을 한적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으로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물을 가꾸는 것이겠죠. 꽃과 나무를 가꾸는데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세계 12개 도시에서 온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자생 환경에서 온 만큼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맞춰주는 게 관건입니다. 사람도 식물도 자라는 환경이 좋아야 화사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온실이라 그래서 되게 습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되게 습하지도 않고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게 새소리도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되게 자연에 온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온실은 똑똑하게 관리됩니다. 여기가 스마트 파메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식물 자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와 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환기라든지 냉방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중앙통제실에서 그 명령값을 주면 창문이 열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운영되는 곳을 스마트 파메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실의 온도 제어 장치 중에 하나가 지금 바닥 내방 장치가 있는데요. 이 손을 대보시면 찬바람이 좀 나오거든요. 땅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을 해서 내방을 하는 장치인데 온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더울 때 이걸 가동을 시켜가지고 사람도 쾌적하게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식물도 잘 살 수 있게 유지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도 사람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데요. 중앙통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에너지의 사용 현황을 관리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자분들께서 직접 에너지 절감 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제어 영역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기하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팜 기술은 식물의 대량 재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적의 생육 조건은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인 셈이죠. 잘 가꿔진 나무와 희귀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원 나들이. 가족,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장소로 그만인데요. Well, I think that it's a very good idea and I like how things have developed until now because before we just depended on the sun and the rain but nowadays we realize that we can find technology that could be useful to also help plants to keep on growing and to keep them to continue the reproducing over time. 단순히 식물 관람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너무 식물원도 잘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첨단 기술도 스마트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애들이 터치하고 너무 즐거워하니까 저희들도 즐겁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특별한 장소도 있는데요. VR을 즐길 수 있는 카페. 식물원에서 VR 체험이라니 색다른 경험이 되겠는데요.
VR 영상을 통해 해외 식물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열기구를 타면서 호주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열기구를 타는 느낌을 VR이니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식물원에 와서 그런 실제적으로 식물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IT적인 것, VR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의 식물원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산책하는 발걸음을 따라 전등이 빛을 밝혀줍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만 환해지는 스마트 전등. 밤길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보행할 때 저절로 센서가 켜주다 보니까 덜 무섭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공원이다 보니까 테마 자체가 식물들이 일단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감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심 속 조성된 푸른 자연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 인상적인 서울식물원을 뒤로하고 대학가로 나와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일대 대학가, 참사리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2019 청년 창업자 소통의 장인 참사리길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근 창업 카페로 가봤습니다. 창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들이 기대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가까우니까 이렇게 나눔 장터를 올리기도 해요. 이곳에 스마트 스트리트가 조성되는 것. 거리에서 보행자 도로가 넓어지고 스마트 폴이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권에 상권 분석이나 가로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폴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창업팀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태블릿 PC를 가져와서 시연을 해본다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가 새롭게 조성되면 창업 아이템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되게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서 되게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스마트 스트리트가 들어와서 이제 이벤트, 버스킹 같은 것도 활발해진다면은 다른 지역 그리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주택, 상가가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발전이 더뎠던 대학가 거리인데요. 첨단 기술력이 더해진 스마트 스트리트로 변화한다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가져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스마트폴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스마트 스트리트에서 스마트 폴이 설치될 위치입니다. 이곳이 설치되게 되면 이곳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창업팀이 만든 제품의 시제품들을 시연하고 홍보할 수 있는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도시는 생겨나고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낙후됐던 도시가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회복됩니다. 최근에 스마트 시티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원도심에 대한 어떤 경제적 재생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는데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는 곳 중 하나, 서울 용산구의 신흥시장입니다. 옛 해방촌 거리에 자리한 시장을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탈바꿈시켰습니다. 지역 명소가 됐는데요. 옛날 건물들이랑 그런 거 사이에서도 요즘 사람들의 감성을 잘 저격해가지고 신기했어요. 뭔가 놀기에도 재밌고 먹기에도 재밌고. 시장을 알리는 데 일조한 청년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카메라를 들고 시장 곳곳을 촬영하는데요. 360도 둘러볼 수 있는 VR 방식으로 촬영해 시장을 미리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방촌이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실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 신흥시장도
60년이 넘은 시장이에요.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셔서 시장을 이루었던 시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로 상권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남산 아래 형성된 마을로 70년대 니트 산업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이 침체되며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며 공방, 카페들이 들어서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상인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해방촌 VR 맵을 만든 이세원 씨는 지역 혁신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길이 되게 골목이 많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VR 맵을 통해서 손님들한테 권유해드릴 수 있는 데이트 장소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공방에 오시던 분들은 원래 공방만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뭐 밥집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제가 보면서 설명해드릴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VR 맵을 펼치면 시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해방촌 VR 맵은 스마트 시티즌 랩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 지원을 받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즌 랩으로 선정된 팀들에게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일단 500만 원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계신 전문위원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데이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신흥시장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전에는 한 70년대는 장사가 잘 됐죠. 시장 내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살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살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시장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지도, 더욱 활기 넘치는 모습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정부 중심으로 보면 도시 재생 해서 옛날로 보면 약간 일종의 새마을운동 비슷한 건데 단순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IT 요소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죠. 과거의 시간이 쌓인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80년대, 70년대 계속 지금까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해방촌 신흥시장과 닮은 꼴이네요. 도시를 만드는 것부터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까지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각 도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개념정이 될 수 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컴팩트해질 수 있는 도시다. 컴팩트하다는 게 뭐 밀도가 많다, 사람이 많이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영리하게 만들고 영리하게 쓸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서울은 컴팩트 스마트 시티로 간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의 발전부터 쇠퇴까지 첨단 기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참여겠죠.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또 어떤 기술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꿈을 이루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기술. 첨단 기술력에 시민의 참여가 더해지면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됩니다. 스마트한 삶이 펼쳐질 서울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I'm so tired of love songs, tired of love songs, tired of love songs, tired of love. Just wanna go home, wanna go home, wanna go home. Oh, so tired.
songs, tired of love songs, tired of love. Just wanna go home, wanna go home, wanna go home. Oh. Strangers, killing my lonely nights with strangers. And when they leave, I go back to our song. I hold on. 채널 A